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자분 60일, 먼저 케이스부터 보겠습니다. 여자분 61세, 어지럼증 환자입니다. 어지럼증과 요통이 있는 환자인데요. 이런 경우는 흔히 있습니다. 어지럼증은 이제 머리의 문제고요. 요통은 이제 척추, 우리 근골격계 문제인데, 이 문제가 동시에 같이 오는 분들이 흔히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오시는 분들은 뭐 꼼꼼하게 살펴야 되지만 제일 큰 게 이 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신의 병이 들었다. 예. 이 신의 문제라는 걸 우리가 일단은 기본 캐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그래도 이제 너무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으니까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웠다. 오일되었다. 뒷머리도 뻐근하다. 손도 저린다. 자, 저린다라는 것은 뭔가 막힌다는 뜻입니다. 기혈순환이 막힌다. 기혈순환이 막힌다는 뜻이고, 이런 상황에 갑자기 어지럽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일단은 추측하기로 뭔가 기운이 막힐 만한 게 있는가? 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뭔가 막힐 만한 그런 상황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걸 꼼꼼하게 안 따져보면 소화는 잘 되는데 어지러울 때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이 소화가 잘 된다 이 말을 이게 환자분들이 뜻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잘 모르겠다라는 뜻입니다. 소화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먹는 거는 그럭저럭 먹는다 이런 뜻인데 우리 의사들 특히 한의사들이 이제 소화가 잘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음식이 들어와 가지고 이거를 잘 분해시키느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사와 환자가 말하는 게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의사는 고지고대로 환자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잘 된다고 해도 뒤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속이 니글거린다. 그러니까 이제 환자는 이런 상태인데도 소화가 잘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위가 니글거린다. 그게 뭐 전통적인 병 증상으로는 구역, 구토 이런 부분이겠죠. 일반적으로 구역이 온다는 것은 위가 긴장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위가 긴장이 돼 있다는 뜻이고 이 긴장으로 인해 가지고 긴장이 돼 있다는 뜻이고 그게 보통이고 또 이제 나중에 많이 허해진 경우에는 이 장이 안 되는 그런 것도 뜻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위가 좀 막혀 있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좀 생각해 두는 게 좋습니다. 100% 막힌 것만이 이건 아니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도 보면 갈증은 없고 대변은 잘 본다. 소변 이상이 없다. 대변이 잘 본다 이런 거 보면 이제 물체라든지 이런 거는 특별하게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말도 환자분의 말을 100% 믿어서는 안 됩니다. 100% 믿어서는 안 되고 소변도 이상 없고 잠도 잘 자고 어깨가 여기 보면 또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어깨가 힘이 없고 갑자기 얼굴이 빨갛게 되고 상기가 나타나죠. 상기가 나타납니다. 이게 네, 상기가 나타나고요. 방금 좀 버벅대 가지고 상기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상기가 나타난다는 게 뭔가 막혀서 상충되는 게 있다는 뜻입니다. 상충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막혔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깨가 힘이 없다. 이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아무튼 뒤에 한번 보죠. 허리가 아프다. 수술을 해야 한다고 얘기 들었고 앉아있으면 허리가 불편하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불편하고 걸으면 주저앉게 된다. 힘이 빠진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허리가 아픈 게 기본적으로 신허를 기본적으로 뜻합니다. 뭐 무조건 보해야 되는 건 아닌데요.
신허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뜻하고, 신허인데도 이제 조금 기운이 더 막힐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잘 물어보면은 최근에 다이어트를 위해서 건강기능식품을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먹었다. 이런 얘기를 잘 들으면 아하, 이게 문제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걸 먹고 이제 소화가 안 되고 구역이 오면서도 막혀가지고 머리로 습담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신이하다 보니까 상부로 기운이 잘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병리가 이제 이래 됩니다. 중초가 막혀가지고 신이 허한 상태에서 중초가 막혀가지고 찌꺼기가 위로 뜨게 되는, 그래서 신은 더 비게 되는. 또 이제 또 이거를 추측할 수 있는 게, 갑자기 얼굴이 빨갛게 된다. 상렬하한입니다. 뭐 하한을 지금 나타내진 않지만 허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걸 보면 신이, 아래쪽이 신이 허하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병리를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지럼증을 제일 먼저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는 막힌 것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막힌 것부터 해결해야 되고, 이 막힌 거를 너무 심하게 뚫게 되면 신허가 좀 악영향이 되겠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막힌 거를 소통시켜주고 신을 보호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할 수 있고 그런 처방들이 많죠.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기 나름인데요. 저는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참, 그리고 이분이 보면 손이 저리고 뒷목이 뻐근하다, 이거 단순하게 찌꺼기 습담이 그냥 올라간 것 플러스, 저는 개인적으로 풍담의 어떤 성향이 있지 않나, 품기까지, 어지럽다는 것도 품기지만 손이 저린다 이런 것들이 풍을 또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복령, 인삼, 육개, 귤피, 생강, 한돈 반 해가지고 기운을 보충을 하면서도 뭔가 자꾸 이제 육개를 쓴 이유는, 저희 예전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중초가 막히면서 단순하게 위로 뜰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 표가 살짝 긴장이 되어도 더 그런 게 잘 생깁니다. 그래서 육개라는 게 이런 데 좀 재미가 좀 있습니다. 어지럼증에 연계출감탕도 이런 의미죠. 연계출감탕도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중초를 청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백출, 반화, 여기 반화가 꼭 필요할 거고, 백출, 반화, 남성, 풍담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남성을 같이 하고 기운을 조금 더 보기 위해서 향부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순전히 신이 허한 것도 있지만 일단은 이 어지러움부터 문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안 적혀져 있지만 사람 성향이 조금 답답한 그런 성향도 좀 있어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조금 답답한 그런 성향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그 다음에 이분이 일종 보통 환자예요. 그래서 어지러운 것 때문에 왔기 때문에 너무 허리부터 뭐 어떻게 치료를 같이 병행해야 된다 라기보다는 어지럼증을 좀 먼저 치료를 해주는 걸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처방을 했고요. 며칠 안 됐습니다. 여기 보면 4월 2일 날 이렇게 와서 처방해가지고 4월 3일 날 약이 나왔고, 3일, 4, 5, 6, 한 3, 4일 먹었죠. 먹고는 어지럼증이 많이 좋아지고 70% 좋아졌다. 속도 편하다. 그래서 특히 제가 이제 속이 좀 불편하다는 이 요소 때문에 뭐 하수오라든지 이런 걸 전혀 넣지 않았어요. 먼저 이렇게 일단 반제를 썼습니다. 반제를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날짜를 쭉 보면은 뭐 뒷머리가 뻐근하고 손저림이 이제 없어졌고, 허리도 자연스럽게, 실제 허리를 보한 약은 없는데 자연스럽게 소통을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어지럼증이, 이분이 어지럼증보다는 손이 저림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약을 조금 더 했는데
이제 하수를 넣어서 신을 조금씩 보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리가 오래됐어요. 허리가 오래돼가지고 남성 오약을 하나 넣고 만화 그대로 하고요. 남성에다가 천호를 넣어가지고 같이 처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처방을 하니 결과가 왼쪽 허리나 엉치가 아픈데 좀 덜하다, 확실히 좀 덜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의인, 하수, 구기자 해서 밑에는 쭉 이렇게 위령선까지 다리가 좀 힘이 없고 좀 소통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해서 이렇게 처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자를 해결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환자분은 매우 만족을 하셨고요. 비록 일종 보통이시지만 약을 먹는 것에 대해서 매우 큰 효과를 보셨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잘 권하시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오수유를 했는데 오수유라는 약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오수유는 복습입니다. 오수유는 고미가 많은 약입니다. 고미가 많고 그 성질은 열한데 산증, 산기, 능조, 산기, 하복통, 위복통, 중환복통 이런 것도 의미할 거고요. 제복, 한동, 배꼽이 차서 배꼽과 배가 차면서 아픈, 즉 차서 생기는 그 복통을 치료하고요. 상복통, 하복통 다 치료하고 산수통치, 신물이 올라오는 것을 이제 치료를 한다 했습니다. 자, 이 약의 특징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릴 때 열성약제 중에서 쓴맛을 가지고 있는 약제다. 그런 약제가 천호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열성이 있는 약제는 신미, 매운맛이 있는데 이 약은 고미를 가지고 있는 아주 특이한 약이다. 그래서 이 약을 쓸 때에는 찬 기운이 원인이 되어서 습열이 나타날 때, 찬 기운에 의해서 습열이 나타나기 때문에 고미라는 약성 기미를 가지고 있는 약을 쓰게 됩니다. 말이 참 애매하죠. 찬 기운의 원인이 되어서 습열이 나타날 때. 그런데 이 말은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이해가 안 갑니다. 하지만 이 말이 언젠가 이해가 가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쭉 설명해 나갈 때 그런 예들이 충분히 나올 테니까 그걸 보고 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열성의 성질로 찬기운을 몰아내고 이 열한 오수유의 열성으로 몰아내고 이 고미를 가지고 수배를 제거하는 처방이 이 약재가 오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상에서 많이 쓸 수 있는 경우가 콧물이 나거나 눈물이 나거나 땀이 나거나 위산이 분비되거나 설사를 하거나 복통이 있거나 격렬한 복통이 있거나 두통이 있거나 흉통 등등등등이 있을 때 이 오수유를 쓸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또 좀 이따 하고요. 용량은 여러분들 그 한돈도 사실은 굉장히 쓴데 환자분이 한 3일만 참고 드시면은 먹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씁니다. 하지만 한 3일만 참고 드시면은 드실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미리 하면은 환자분이 잘 드세요. 근데 설명을 안 하면은 환자분들이 안 드십니다. 자, 지난 시간에 습열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그걸 다시 요약을 좀 하면 습열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전신적으로는 사지곤곤, 습열에 의해서 팔다리 힘이 없어지죠. 습기 때문에. 그리고 습기 때문에 정신이 멍해지기 때문에 정신 단속, 라어 언어, 열도 있고 습도 있으니까 늘어지죠. 그 다음에 그 습열에 허덕거리는 그 기운 때문에 호흡이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그 습열 때문에 그 찌꺼기들이 생기기 때문에 머리가 맑지 못해서 머리가 어지러울 때도 있고 습열로 인해서 몸에 열이 나고 위에 있으면 번갈이 있으면서 일포 오후에 발열도 있고 그 다음에 습열로 인해서 자한도환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골격계에서는 습열이 찌뿌둥하면서도 뿌둥뿌둥한 거죠. 그러니까 전신이 아프고 특히 무릎, 다리, 무릎이 무거우면서 붓는다. 그러면서도 약간 열감이 있고 아프다면 백발백중이겠죠.
그리고 전신이 또는 머리가 무겁고 무겁다. 특히 허리 쪽이 잘 아플 수 있습니다. 허리 쪽이.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2초 창백산이라고 하는 처방이 있습니다. 창출과 황백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백산, 2초 창백산.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약재를 초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 때 동의보감을 공부할 때 제 옆집에 제 친구가 있었어요. 이 학생이니까 뭐 잘 압니까? 근데 이 친구가 허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그 동의보감에서 이 초창백산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약 두 가지면 지금은 한 돈 썼을 건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창출 닷돈, 황백 닷돈 씩 해가지고, 이거를 몇 그램 했더라? 300g, 300, 몇 그램 했더라? 그렇게 해서 약을 달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한 번을 먹고는 너 나를 죽이려고 하자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허리가 나았던지 그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참 무모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 다음에 소화기 쪽에 스별이 나타나면은 소화기에 나타나니까 불사음식, 음식 생각이었고 속이 더부룩해서 답답하고 탄산, 위산이 올라오고 조작, 뭐가 기분이 이상하죠. 이게 다 이제 요즘 말하는 역류성 식도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트림이 자꾸 나기도 하고 또 스별이 한 기운이 막히면서 스별이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죠. 초저 번민 이런 것도 당화의 한 일종일 거고요. 대소변 보면 소변이 붉고 자주 나오며 대변은 물기가 있으니까 무른데도 자주 나오지만 시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게 있고 안입이 후에 보면 코피가 나거나 코가 막히거나 안현 눈이 어지러지하거나 콧물이 나거나 코가 붉거나 붓거나 코 안에 창량이 생기거나 건조하고 가렵거나 입술이 갈라지거나 괴란이 되거나 출혈이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있고 피부에는 이 은진도 이 스별의 한 부분이고요. 전신 종창, 통량, 전신이 붓고 창이 생기면서 가렵고 아프고 그러면서도 진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황달이 되고 합질이 되고 산증, 아랫배 쪽에 산증이 되고 소복에 열, 고환통, 고환이 땡기면서 아프고 대화가 있고 충에 의한 그런 병들은 전부 스별입니다. 그래서 이 스별의 치료법은 청열 제습이죠. 열이 있으니까 열을 꺼야 되겠고 습기가 있으니까 습기를 제거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시간이 오래되게 제가 그래서 이 자리를 쭉 비워뒀는데 습기가 오래되다 보면 스별로 인해서 진액이 마릅니다. 마르기 때문에 윤기를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지만 시간이 가면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설생백의 스별병론을 얘기했는데 나중에도 이게 나옵니다만 3초를 좀 활동을 시키는 그런 것들도 꽤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서 이제 보험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상초에 작용하는 거는 창출, 황금 이런 창출은 상초에만 작용할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다 작용할 거고요. 황금도 열을 끌 거고 거기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갈증이 생기거나 하면 맹문도. 중초는 저령, 택사 이런 것들은 제가 하초로 좀 보내면 좋겠다고 했죠. 그 다음에 황련이라든지 지실, 후박, 사인, 귤피같이 중초는 결국에는 음식이 막히기 때문에 중초에 스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스별을 보는 약도 있지만 이렇게 중초를 좀 정리를 하는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갈근 같은 것도 중초에 볼 수 있습니다. 하초에는 황백이라든지 용담초라든지 절영, 택사, 활석, 빌랑, 도인 이런 것들. 빌랑은 이제 기체가 있으니까 하초에 스별에 의해서 물체가 되어가지고 소통이 안 될 때는 빌랑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인은 이제 그쪽에 스별에 의해서 조직체에 전부 다 말라가지고
진액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진액도 보충하면서도 어혈 같은 게 생기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연결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강말이라든지 백지라든지 의인, 향부자, 지골피, 대황 같은 것들도 활용할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습열병론 보면 습열병의 제강에 먼저 나오는데요. 습열증은 처음에는 오한이 들면서 나중에는 단 열불한, 열이 나면서 한이 없는, 그러면서 나는 게 한출, 흉비, 이게 결국에는 열이 갇혀가지고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설백, 구갈, 불이는 나중에 가면 이제 갈증이 생겨서 물을 찾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습기에 의해서 많이 찾지는 않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용 약물들을 위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발산하는 약이 곽향, 향류가 저는 특히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강활, 박하라든지 갈근이라든지 이런 게 참 좋을 것 같고요. 제습하는 용도로는 창출, 활석도 좋을 것 같고요. 복령, 정력자, 대두황건 이런 것들도 습기를 제거하는 약입니다. 아마 제가 대두황건은 잘 모르는데 아마 이게 콩이니까 하초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그 다음에 기운을 풀어주는 약재들이 꽤 쓰입니다. 시호, 후박, 빌랑, 초과, 치자는 또 찬약이지만 또 이게 흩어주고요. 바나, 지가, 울금, 목향, 향부자, 오약, 길경 이런 것들이 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약재들이 건조한 약재들이 조금 있습니다. 오약, 향부자 이런 약재들은 초반에 쓰는 약들이죠. 초반에 쓰는 약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되어서 진액이 많이 모자랄 때에는 반드시 써야 된다고 하면 충분히 진액을 보충하는 약들과 함께 써야 되는 거지, 그때 이런 건조한 약들이 들어가면 좀 배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청륜하는 약들로 청렬하는 약들이 이렇게 쭉 있으면서도 생지화, 현삼, 구각, 백강장 같은 것들을 쓰게 됩니다. 자,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하는 걸 보면 오수유는 그럼 어떨 때 쓰느냐 제가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통이라든지 두통이 이제 여러 가지 원인에서 생기지만 이제 속이 아랫배라든지 중초가 차가우면서도 그때 갑자기 음식을 못 먹고 해가지고 잘못 먹고 해서 충격에 의해서 상기가 된다든지 이런 상황에 상기가 되어서 나타나고요. 구토라든지 그럴 때 쓰고요. 이런 또 이제 오수유탕 하니까 그때 얘기하고, 구토에도 쓰고 복통, 혀통, 그 다음에 탄산, 월경통, 불입, 설사 이런 등등에 쓸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게 작용하는 부위에 보면 간이라든지 위에 주로 작용합니다. 간 위에 보면 이런 고름이라든지 양명, 태음 이런 데 주로 작용하는 약이고, 이 약이 좀 건조합니다. 오수유가 드셔보시면 알지만 이 곰이라는 게 좀 성질이 건조합니다. 건조하다 보니까 이 건조함을 이 약이 사람이 만약에 건조하거나 상황이 건조할 때에는 그렇게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알아두시면 좋고, 그래서 이게 간과 위에 주로 작용하기 때문에 두통, 구토, 복통, 협통, 탄산, 월경통, 불임, 설사 등등이 여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관이 있는 것을 잘 확인해서 처방해야 되고, 대표적으로 제가 나중에 이제 가지고 원래 이제 제가 교재에 만든 거는 이 상한론 중에 대부분 오수유가 들어간 약을 했는데, 또 이제 오수유탕 말고도 옹경탕, 조경충목탕, 평천호 같은 것도 전부 다 오수유가 들어간 약이에요. 잠깐만요. 자, 그러면 오수유탕 한번 보겠습니다. 오수유탕은 647조 소원병에 토리, 수족, 영냉, 번갈, 욕설,
번조욕사. 자, 오수유탕 주지라. 자, 여기에서 이 이제 오수유탕에 생강, 오수유, 인삼, 대조 이렇게 들어가는 양입니다. 먼저 이 647조의 조문을 보면 소음병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음병이라는 얘기는 일단은 한사가 소음 부위, 특히 우리 소음이라는 것은 제일 깊숙한 곳에 있는 곳이 이제 소음입니다. 소음 부위에 병이 들었는데 상당히 속이 차갑다라는 그런 뜻을 얘기하고 있고 내생기가 상당히 위협이 되어 있다. 이런 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그런 상황에서 토리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태음병의 토리와는 다릅니다. 이렇게 토하고 설사한다. 토하고 설사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토한다, 설사한다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디에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이제 결국에는 토하고 설사하는 게 중초가 일단은 차단한 뜻이죠. 중초가 차단한 뜻이고, 토하고 설사한다는 게 중초에 또 자꾸 물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중초에 물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초에 그러면 왜 만들어지는가? 상당히 차다. 상당히 차기 때문에 토하고 설사를 하게 된다라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수족 영냉이라는 것은 지금 소음병입니다. 소음병이기 때문에 내 생기 자체가 매우 약하다.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리를 하고 있습니다. 토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중초가 막히면서 그딴에 지금 생기가 약해져 있는데, 내 양기가 약해져 있는데 중초까지 막히다 보니까 수족으로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양기가 상당히 지금 위급한 상황이죠. 그 다음에 번조욕사. 번조욕사라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이 소음병이라든지 수족 영냉이 있는 그런 상황에 보면, 자, 우리 몸통이 아이고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죄송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다 토하고 다 빠져 설사가 났어요. 그러면서 지금 소음병이라는 게 지금 그딴에 지금 내가 굉장히 양기가 위축이 되어 있는데 수족 영냉까지 되어 있으면 더 지금 바깥쪽으로 가야 될 양기가 가지 못하고 더 안으로 몰리게 됩니다. 부족한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몰리게 되니까 여기에서 이 열로 인해 가지고 스벨로 인해 가지고 죽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가 납니다. 그 얘기 제가 뒤에 써놨어요. 사지는 차가워지고 남아있는 양기는 모두 심하에 몰린 상황이다. 위급한 상황입니다. 부족한데 그런 거죠. 뭐라고 예를 들면 되나요? 가난한 사람이 돈이 없어요. 지금 밥을 먹을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이 사람한테 돈이 없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아니 돈이 없지, 돈 빌려줄게 했는데 이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금업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벼룩의 간을 뺏어 먹어야지.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번조욕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찬 기운에 의해서 지금 아까 그림에 보면 이 정상적인 수족에서 찬 기운에 의해서 안으로 기운이 몰려가지고 찬 기운에 의해서 지금 상당히 위축이 되는 거죠. 상당히 위축이 됩니다. 여기에 몰리다 보니까 마지못해 스벨이 나타나죠. 스벨이 나타나. 기운이 모이니까 격렬하게 안에서 스벨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벨이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지금 번조욕사, 아마 이제 번조욕사라는 게 심화부 이런 데가 갑갑해가지고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 막 토하고 싶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런 상황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게 심장까지 파급이 되면 더 이제 위험할 거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사에 의해서 수별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오수유를 써야 되겠죠. 그죠? 자,
오수유를 썼습니다. 오수유를 이렇게 썼고, 그 다음 여기에 나타나는 부위가 어디입니까? 예, 위장입니다. 위장. 그만큼 지금 위장에서 활동이 안 되고 위축이 되어 있으니까 따뜻하게 하면서도 기운을, 힘을 불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생강, 인삼이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스별이 몰리다 보니까 안에서 탑니다. 타 들어가면 진액이 부족해지죠. 대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대조가. 자, 그 다음에 밑에 좀 한번 볼게요. 718조 건구토연말 두통자 오수유탕 주지라. 위장이 차가워지면서 수습이 생성되어 연말이 되고. 자, 건구라는 것도 이제 제가 앞에 설명드렸듯이 뭔가 건구란 구역이라는 게 위가 이렇게 안정이 못하고 위축이 되다 보니까 위로 상기가 좀 된다는 뜻이죠. 위축이 되니까 상기가 되는 거예요. 건구에 토연말. 연말이라는 게 묽은 침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묽은 침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수습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위에서 차가운 기운에 의해서 자꾸 수습이 몰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이 수습이 생겨요. 위가 자체적으로 차갑기 때문에 위축이 되면 위축으로 인해 가지고 연말이 생깁니다. 이 연말이 생겨서 그 양이 점점 많아지면 토하고 싶은 그런 거죠. 상력하고 토하게 되고 그 상력하는 기운이 많게 되면 점점점 위가 견딜 수 있는 것보다 많게 되면 결국 두통이 됩니다. 상력하는 그런 이제 의미에서 보면 여기는 간과 연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중초에 수습 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47조와 718조는 조금 다릅니다만, 위에서는 토리가 나오고 밑에서는 건구 토연말이 나오지만 그 병리는 똑같습니다. 수습이 모여가지고 지금 사람이 위에 거는 토리를 하는 거 보면 이제 장하는 힘이 약한 거잖아요. 풀어지는 거죠. 새어나가는 거잖아요. 장하는 힘이 약한 거고. 건구 토연말은 그래도 장하는 힘이 더 세다 보니까 위로 튀어오르는 힘이 더 세죠. 그러니까 두통이 되는 겁니다. 두통이. 자, 소음병 정리하면 소음병에서 토리로 인해서 진액, 혈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이런 게 소모가 되고 한사의 긴장으로 토리가 나타납니다. 한사의 긴장으로 토리가 나타나고, 한사의 긴장 제가 토리가 나타난다고 했고, 한에 의해서 스별이 나타나서 둘 다 이제 스별인데, 이거는 빠져나가는 거고, 718조는 그대로 이제 자꾸 긴장돼서 갇혀져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번조, 연말 등은 모두 스별의 격렬한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이제 한에 의해서 기운이 이렇게 몰리게 되면은 수습이 점점 형성될 거고, 이게 견디지 못하면 토와 리가 될 겁니다. 위로는 토하고 밑으로. 이거는 그만큼 수렴하는 기운이 약한 거예요. 살짝 좀 풀어지는 거죠. 기운이.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그렇게 했고, 오수유탕이 이제 제가 이게 어떤 책에서인지 모르겠는 자료가 있는데, 이거를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간위 허한, 간위가 허하면서도 찬데 음한이 상력한 것이다. 말이 좀 어렵잖아요. 주증은 위중환에 식곡 욕구해서 곡식을 먹었는데 토하고 싶고, 흉격의 만민, 흉격이 거득하고 답답하고, 혹 위완통, 탄산 조작, 이게 이제 결국 끊어져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거를 다 붙여서 앞에 설명을 다 드린 거고요. 고름두통, 그냥 고름두통이라고 외울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 더 긴장하는 사람은 두통이 날 것이고, 아니면은 긴장감이 부족한 사람은 토리를 할 것이고, 이렇게 될 겁니다. 수족 영냉, 더 긴장이 되면 긴장이 될수록 수족 영냉이 있을 거고요.
긴장하는 게 조금 덜하게 되면은 하리를 잡고 할 겁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설태가 백화를 끄고 맥침현 간에 어떤 그 상력하는 기운이 좀 있으니까 현맥이 있겠지만 이게 심하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토리의 부분에 대해서 사역탕, 건강부자가 들어가는 사역탕과 차이를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오수유죠. 오수유와 건강부자의 어떤 차이를 토리의 관점에서 보면 사역탕에서는 전신의 양기가 허세해서 생기는 상당히 이거는 한 스별이 많이 생긴다기보다는 이게 양기가 약해야 풀어지는 경우입니다. 해벌레 풀어지는 경우 그냥 다 새어나가는 거죠. 다 새어나가는 상당히 위급한 그런 증상이고 오수유탕의 토리는 그래도 스별로 인해서 물론 풀어지지만 그 안에 자체적으로 수별이 점점 많이 생겨서 한 기회에 의해 찬기운에 의해서 수별이 조이다 보니까 수별이 과하게 일시적으로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위급한 증상이고 이것도 위급하지만 그 수별의 정도가 수별인 거죠. 여기에서는 수별이 아니고요. 한습 같은 거죠. 한습. 네, 한습. 그 다음에 두통이 나오는데요. 두통. 계지탕과의 차이를 보면 계지탕은 표증입니다. 표증은 무슨 말입니까? 겉에가 조여오니까 상충해서 두통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두통이 되는 거고 오수유탕이라는 거는 이 겉의 문제가 아니고 비위의 문제입니다. 비위의 문제로 점점 긴장이 계속되어 있는데 안에 수별은 계속되고 있으니 그걸로 인해서 더 조여오고 하다 보니까 위로 상충하는 거죠. 겉에 표의 문제로 나타나느냐 중초의 수별의 문제로 나타나느냐 여기에서 간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결국에 상충되는 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간이라고 하는 거지 처음부터 간이 막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만큼 이 사람은 긴장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기는 아직 긴장감이 있다. 긴장감이 있으니까 상충하는 거예요. 물론 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사람 자체가 잘 상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이제 간이 허하다, 너무 간의 봄의 기운이 너무 많은 사람이다. 그런 말도 하고 합니다. 자, 곽향정이산. 구토, 하리, 두토. 그러면 중초습기라고 하면은 곽향정기산은 어떠냐? 곽향이라든지 발화 같은 게 창출도 아마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생기가 있는 와중에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내상 생냉에다가 겉에 외감까지 있는 표증도 있고 음식을 잘 못 먹은 물론 이것도 이제 허한 거지만 비교적 건강한 상황이고요. 오수유탕의 경우는 음식을 물론 잘못 먹을 수도 있겠지만 양기가 상당히 약해져 있고 이걸로 인해서 수별로 인해서 또 건조해지는 상황입니다. 오수유탕은 오수유만 건조하지 다른 약재들은 건조하지가 않습니다. 생강, 인삼, 대조 전부 다 건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교적 건조한 상황에 향기 있는 약으로 흔들거나 발환을 시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안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걸 두통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간의 문제다 이러면 진간식품통 중국에 이게 아마 장석순의 처방인가요? 보면 간양상항, 간풍내동의 현운 두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병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간음이 허해가지고 간혈이라고 표현할게요. 간음이 부족해서 열이 나가지고 이게 간양 상황이 되고 간양 상황이 점점 심해지면 간양이 항성되기 시작하면 안에서 풍이 면서 흔들리는 거다. 즉 점점점 마치 이런 표현은 라면을 끓이면 라면에 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은 계속되고 있는데 냄비에
물이 점점 또 졸아지는 거죠. 졸아지면서 냄비가 점점 타다 보니까 가벼워져 가지고 마치 냄비가 들썩 이렇게 하는 거죠. 요런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술, 대자석, 우술이 전부 다 하기하는 약이죠. 용골, 모력, 구판, 작약 전부 다 이제 식히고 내려주는 약입니다. 용골, 모력이라는 게 약간 한미의 성질이기 때문에 약간 윤한 느낌이 약간 있습니다. 열을 조열한 경우에 그래 쓰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건 전부 조열로 보는 거예요. 현삼, 천문동, 그 다음에 메가 인지는 아마 이제 이런 약들을 쓰면서 중초의 문제를 같이 보기 위해서 그런 것 같고, 철연자라는 거는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에서 넘어오는 그런 병리의 모습이고, 내가 이거 한번 좀 보고 갈게요. 그 두통 번조에 대한 내용인데, 진간식풍탕은 열에서 조열로 변하여서 상충하는 상황이고, 오수유탕은 양허가 기본인 상황에서 국소 부위에 수별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잠깐 여기서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조열로 변하는. 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상황에 조열한 상황이 있을 거고요. 요렇게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물만 부족한 치료를 할 때, 그러면 이렇게 됐다고 쳐요. 냄비에 불이 가스가 나와가지고 냄비가 다 졸아들고 이렇게 한 상황에, 그러면 물을 붓고 시원하게 하면 된다는 거죠. 물을 붓고 시원하게 하면 된다는 거죠. 말로 보면 이게 맞습니다. 지금 냄비가 타고 있고 물도 많이 부족하고 하니까 물을 붓고 그 열기를 식혀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에서 이렇게만 하면 이 찌끄러기라든지 이런 데 순환이 안 됩니다. 즉 물을 붓고 식히는 것도 좋지만 이거를 다시 대류를 시켜가지고 순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석곡 이규준 선생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치료를 하더라도 불이 들어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야만 생기가 살아난다. 지금 이렇게 다 졸아들면은 내 기운은 어떨 것이냐? 열로 인해서 상당히 소모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보음약만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보음과 보기, 보양을 같이 해서 두루두루 살피자. 이게 석곡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강요하고 싶거나 그러진 않은데, 이런 어떤 관점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병리를 좀 알고 계시면은 치료의 어떤 방향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삼 대신 당기가 어떻나? 번조에 대해서. 번조라고 하면 심장의 열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혈이 상당히 조해지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어차피 인삼으로 보한다면 당기도 어떻지 않겠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삼은 기약이고 당기는 혈약입니다. 자, 진액의 소모로 기운이 많이 약해져서 기운을 보충하는, 이게 원래 이제 제가 원래는 퀴즈로 내려고 했는데요. 이제 라이브가 조금 좀 보시는 분이 좀 적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기 이렇게 됐네요. 진액 소모로 기운이 많이 약해져서 기운이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중초가 한사로 긴장되어 있고 스벨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삼을 썼는지, 이제 뭐 대답 자체는 당기는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수유탕이 인삼을 쓴 걸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제가 퀴즈를 냈던 겁니다. 1번, 진액의 소모로 기운이 많이 약해져서 기운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냐, 중초가 한사로 긴장이 되어 있고 스벨로 인해 가지고 그게 혈조해졌기 때문이냐,
이렇게 했는데 이 병리는 오수유탕에는 혈조의 부분보다는 지금 위에 기운이 부족해서 활동이 안 되는 게 우선입니다. 이 부족은 당귀보다는 대조를 했죠. 그리고 왜 또 당귀가 안 되냐면 당귀의 성질이 활동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운을 상기시키기도 하고 당귀성원, 생혈보신, 부허익손, 축어생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귀가 들어가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좀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당귀가 이게 이제 혈약이기 때문에 당귀가 이제 스별이 지금 현재 생기는 상황에 이 보혈하는 약재가 들어가면 좀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정답은 여기 2번입니다. 2번. 그러니까 1번은 인삼에 대한 설명이 맞긴 맞는데 당귀를 설명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당귀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당귀가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2번에 보면은 스벨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스벨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약을 지어야 되겠죠. 감초도 쓸 수 있습니다. 감초도 인삼 대신에 쓸 수 있는데 지금 상력하는 기운, 구역, 두통이 있어서 인삼은 더욱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력하는 거를. 그래서 인삼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초는 어떠냐라고 한번 제가 문제를 내봤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런 거를 생각을 할 때 약재의 구별을 먼저 해야 돼요. 인삼과 감초. 인삼은 기약이고 감초는 이제 진액을 보충하면서도 감미를 가지고 있어서 완화시키는 약입니다. 그래서 인삼, 감초가 약재가 다르죠. 기약과. 근데 이것도 보혈약은 아니에요. 이 감초 자체가 진액을 보충하는 거지. 토리로 기운이 소모가 많으니 기운을 위주로 보충하기 위해서 했느냐? 지금의 번조는 혈조로 인한 것이 아니라 스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가지 중에 왜 감초는 안 되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2번을 제가 답을 2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번조는 혈조에서 나타나는 면도 있겠지만 혈조가 우선이 아닙니다. 지금 안에서 생기는 갇혀서 생기는 스별로 인해 가지고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혈조가 아닙니다. 혈조는 바짝바짝바짝 마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초도 뭐 쓸 수 있는 상황이지만 감초보다는 이 스별이 조금 방해가 안 되려면 인삼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스별에 의해서 대추는 왜 썼느냐? 토리로 인해 가지고 이건 토리는 전부 위를 손상시키잖아요. 위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진액 소모가 많이 된 상황이 먼저 존재를 했지 않느냐. 처음부터 토리 한다고 여러분 대조를 쓸 수 있느냐. 뭐 오수유를 대신해서 오수유를 쓰기 때문에 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너무 그렇게 약질을 하지 마시고 토리로 인해서 자꾸 진액이 소모되니까 위에 진액을 좀 보충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생강, 오수유, 인삼 현재 어떤 병을 치료하는 거고 대추는 토리로 인해서 건조해져 있는 진액이 부족해져 있는 위장을 보기 위해서 대추를 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위안토 이제 케이스인데요. 자, 케이스는 보시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스톱해서 이거 제가 다 읽어보시면 아는 내용이니까요. 제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정신분열증에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면 다 아니까요. 화면 멈추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